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백악관의 큰 실수, 드디어 밝혀진 테슬라 패싱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미국 주식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양분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오늘 재미가 없었어요. 조금 밀리는, 떨어지는 분위기를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이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장주들은 조금 더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내려앉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 덤덤하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오늘 파이낸셜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주들이죠. 자, 이런 금융 쪽이 오늘 좋았는데요. JP 모건도 좋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았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다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금융주가 좋았던 이유들이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전체적인 이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성장주들이 떨어지고 금융주식들, 은행주식들이 올라갔던 그 주된 이유는요, 7월달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달에 job report가요, 아주 강력한 strong job, July job report가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우리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의 오른쪽 편을 보면 맨 꼭대기 올라간 거 있죠. 가파르게 올랐던 거. 자, 이게 바로 작년 4월 달입니다. 자, 이게 실업률을 보여주는데, unemployment rate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실업률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작년 4월부터 해서 가파르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 7월 달에 이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은 5.4%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지난달이 5.5, 5.6 정도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년에 가파르게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업했죠. 왜냐하면 회사들이 문 닫게 되니까. 그리고 레스토랑도 문 닫게 되고요. 그런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제 실업률이 회복되고 있죠. 5.4%.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고 잡 리포트가 좋아지게 되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죠. 주식이 소위 말해서 좋아진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은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가 돈을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이 돈 풀고 있던 어떤 진행 프로세스를 이제는 점점 줄여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률이 좋아지면 이전처럼, 팬데믹 이전처럼 상황이 회복되어지면 미국 정부가 돈줄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테이퍼링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테이퍼링 자체를 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잡 리포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스트롱 잡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제는 오히려 테이퍼링을 걱정하게 되죠. 즉 정부가 돈줄을 줄이게 된다라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장주들이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요, 5.4%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원래 팬데믹 이전에는요 3%에서 3.5% 사이예요. 그러니까 5%에서 3%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8월달, 9월달, 특히 9월달에 이제 되면은 실업 수당이 끊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정말 잡이 줄지, 잡이 더 늘어날지,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성장주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주가 떨어지고 오늘 은행주가 오른 또 다른 이유는요, 자, 10년물 금리가 오늘 조금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이 10년물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물론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사실 그때 비하면 1.5, 1.7까지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사실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짝 올랐거든요. 그런데 역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죠. 살짝 올랐을 뿐인데 굉장히 역시 주식시장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빨간색으로 나스닥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스닥 오늘 떨어졌죠? 나스닥이 뭐예요? 대부분 다 성장주들이 여기 몰려 있잖아요. S&P 500 올랐어요.
다우존스요? 올랐어요, 여러분. 러셀도 올랐어요. 전체가 다 좋았는데 나스닥만 성장주만 떨어지죠. 사실 이 10년물 금리가 이전에 비하면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이제 반응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10년물 금리 때문에 이제 떨어진 그 우리 빅테크 주식이나 테슬라가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부터는 테슬라 소식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영상을 통해서요, 백악관이 주최한 전기차 이벤트에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한 이유, 백악관이 테슬라를 패싱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봐 드렸죠. 자, 그래서 굉장히 구독자분들 반응이 좋았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백악관이 왜 테슬라를 배제시켰는지, 전기차 행사에, 미국 전기차 행사에 테슬라만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사람이요, 백악관의 언론 담당 비서관입니다. 제니퍼 사키라는 여성분인데요. 자, 이 제니퍼가요, 오늘 그 프레스 브리핑, 즉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죠. Today it is the three largest employers of United Auto Workers. 자,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어요. 자, 오늘은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 개의 기업이 모이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그리고 UAW President, 노동조합의 수장인 노동조합의 수장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선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래쪽 핑크색을 보면요, 기자들이 자, 이 브리핑을 마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겠죠. 이 사키에게, 제니퍼 사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를 배제시킨 이유, 이 중요한 행사에 전기차의 대장격인 테슬라를 배제시킨 이유가 테슬라가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또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앞에 말을 반복해요. 이 제니퍼가 뭐라고 하냐면요, These are the three largest employers of United Auto Workers라고 합니다. 자, 앞에 말 반복한 거죠. 자, 오늘은 이 노동조합을 가진 세 개의 가장 큰 기업들의 모임이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So I'll let you draw your own conclusion.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평가를 내리고 결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미국 백인들의 공적인 자리에서의 워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20년 정도 미국에 살면서요, 백인들과 많이 상대를 해보고 일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 백인들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드러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사실 백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나이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욕을 하고 비난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지만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애매모호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세팅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속 시원하게 그냥 직설합법으로 그 이유 때문에 배제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니네들이 결론을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노동조합을 가진 회사들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돌려서 나이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저께 백악관이 주최한 전기차 모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중요한 내용만 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유추가 되고 추측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사실 그 모임 자체가 그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들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드나 GM 자체가요, 대놓고 자신들이 만든 전기차를 자랑하는 장이 되었거든요.
이 백악관에 가보시게 되면요, 드라이브웨이가 있습니다. 백악관 여행도 여러분들이 꼭 강추합니다. 하와이 여행도 좋지만요, 백악관 여행도 정말 괜찮아요. 그 워싱턴 DC를 꼭 한번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요, 워싱턴 DC를 처음 가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시스템과 구조가요, 마치 2000년 전에 로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어찌됐건요, 여러분, 이 어저께 드라이브웨이에, 백악관의 드라이브웨이에 포드나 GM이 자신들이 만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전기차들을 쫙 도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의 어떤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다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 광고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포드나 GM이 이 바이든 대통령을 초대해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차에 다 올라타보라 그러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올라탄 거예요. 타보니까 느낌 좋잖아요. 그래서 막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끼고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포드나 GM은 자연스럽게 돈도 안 들이고 이제 그냥 무료 광고를 하게 됐죠. 이러한 모습이요, 방송을 타면서 테슬라 팬덤들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공동체들에게 엄청난 그 화를 돋구는 그런 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테슬라 주주들이나 테슬라 지지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모임에 테슬라를 배제시켰다라는 그 사실이요, 지금 현재 많은 미국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주주들과 테슬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갖고 와봤거든요. 자, 이 갤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mbarrassed by the US President Joe Bide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정말 창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를 정말 지지하고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테슬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분노가 치밀어 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 이것 자체가, 테슬라를 배제시킨 것 그 자체가 우리 정부가 정말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로비 자체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로비가 합법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lobbying is institutionalized bribery, 즉 조직화되고 이미 구조화된 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합법적이긴 하지만 로비하지 않은 이 테슬라를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즈 깁슨이라고 오른쪽 위에 그 여성분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mad. 정말 화가 났다라고 이모티콘을 이제 붙였고요. 자, 그 이유가요, 내가 화가 난 이유는 일론 머스크만 이렇게 리스펙트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난 18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이러한 혁신 기업을 일으켰잖아요. 정부가 도움을 준 것도 아니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죠. 오직 꿈과 비전을 통해서 정말 혁신의 기업을 일군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18년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빛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혁신 기업을 통해서 미국에 정말 좋게 하는, 그런 미국을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하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에 사실은 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None of leaders from legacy auto.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리더들이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 사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도 정말 혁신적으로 만들어냈지, 전기차의 혁신을 가져왔지. 정말 이런 레거시 오토 회사들이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프레드라고 아래쪽에 프레드 램버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테슬라 관련된 공동체 트위터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파란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했죠. Oh boy, it seems they are mad at Biden today. 자, 바이든에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것 같다. 이 테슬라 공동체들이 정말 바이든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Who cares?
if he doesn't mention. 자, 이 바이든이 테슬라를 언급 안 하는 거, 이제 관심도 없다,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전기차 크레딧을 통과시키게 되면 결국 혜택 볼 기업은 테슬라지 포드나 GM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누구나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수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에 그 판단에 대해서 판단 미스다, 실수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만 배제시켰던 그 결정이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적인 실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너레이션 Z 세대죠. G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즉 나이로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한 4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젊은 세대들은 유니온, 즉 노동조합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이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혁신을 가져오는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더 존중하거든요. 혁신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꿔내는 이러한 기업가들, 정말 꿈과 비전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러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훨씬 더 대통령보다 더 존중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악관의 이번에 결정이 큰 실수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바이든이 주변의 참모들의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 참모들이 잘못된 판단을 결국은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런 거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정치적인 도움을 받은 거 없고요. 꿈과 비전으로 혁신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가 오히려 더 이러한 더 큰 일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 TV였습니다.